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텐베거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건너할 때 코스닥 시장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중성주 위주고 또한 이제 테마성 위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가 거의 한 3분의 2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나 이렇게 매매를 아니면 거래소도 중성주 하고 싶으시면, 차트를 반드시 배워서 자기만의 어떤 기법, 매수한 포인트, 매도한 포인트, 아니면 이익 실현한 포인트, 아니면 홀딩하는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완벽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10년을 해봤자 주식은 허송세월이에요. 근데 우리 대다수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고, 주식 투자는 뭐 어린 10대부터 80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모든 투자분들이,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재무제표 분석 책도 읽어보고 경영학과 회계학과 안 나와도 재무제표 분석할 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차트라든지 다 내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은 하루에 뭐 50% 가는 것도 있고, 미국은 뭐 몇 배 가는 것도 있고요. 한국도 뭐 상하 가는 것도 여러 개 나옵니다. 뭐 10%도 쉽게, 요즘 대형주도 10%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건 금방 내가 저걸 갖고 있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주식을 해요. 그죠? 그럼 실제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를 아무리 뭐 백투더 퓨처로 들어가는 내가 과거에 그때 돌아갔으면 나는 지금 돈 벌었을 거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10년 뒤를 보고 지금 사면 또 10년 뒤 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보다 10년 뒤에 내가 완전히 10년 뒤는 찬란한 내 인생이, 주식 인생이 펼쳐지게 하려면 지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HTS나 핸드폰으로 사고 팔고만 있어요. 가격만 보고. 그러니까 좋은 거 사도 다 놓치고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 투자, 하나의 종목을 잘 골라서 돈을 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운은 평생 좌우되지 않아요. 워런 버핏이 엄청난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이 되는, 이게 워런 버핏이 이렇게 번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것은 미국에 태어나서 운이다. 미국 자궁을, 엄마의 자궁을 빌려서 미국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가지고 있어도 되죠, 최고의 주식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 1등 국가 아니고 1등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그러면 잘 모른다. 내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 2023년도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렇게 물리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테슬라가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어요. 자율주행이나 인주행의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 사면 되는 것이고, 잘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분석하고 못하면 이런 마인드, 즉 세계적인 1등주를 찾아서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런 공부를 좀 하셔서,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거인의 시간에는 미국장도 봐드리고, 주로 미국장을 많이 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장도 보고, 뭐, 섹터 강하는 것도 보고, 시장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장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 투자 클럽은, 이 토마토 TV에서 재배운 전문가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난 주식 안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국 주식은 아냐고. 그냥 시세만 보고 사고 파는데,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다. 그냥 도박이다. 왜 나이 들어서 도박하냐? 도박은 단 1초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사면 되지. 그런 건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공부를 안 했으면 요즘은 뭐 정거사 전화하면 미국 해외 주식거래 신청도 되고 통합정보 신청하면 한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달러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1등.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온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있으면 나는 돈을 안 깨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 하나를 사시라. 이렇게 보고, 과거에 지금 요즘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이런 거 괜찮죠. 계속 올라왔어요. 몇 배씩. 맨날 사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세적인 매매를 어떻게 할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막 보다가 많이 올라왔는데 내일 먹으려고 딱 들어가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하시고, 이건 뭐 소돈이 이렇게 말씀 좀 길었는데요.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저께 올랐어요. 나스닥 1%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좀 소폭 올랐습니다.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소폭 오르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도 보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보면 한국 코스피는 오늘 지금, 소폭이 잘 못 가고 있죠, 여기서. 잘 못 가고 있는데 미국은 좀 안정권으로 지금 나스닥을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스닥은 박스권 상단 이상에 와 있고 62평선 돌파 있는 상태고요. 주봉이 지금 안정으로 들어갔죠. 그죠? 이번 주는 이렇게 음봉을 줘도 되거든요. 음봉 주고 내려왔다가 박스권 시장이에요. 지금 미국에. 그러면 자, 여기서 17,000포인트 200대에서 19,200 요 200포인트 사이에 놀게 됩니다. 놀다가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반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있다가 6월 정도 행보다 7월에는 아마 돌파 시도를 여기 7, 8월 달에는, 다시 여기 하다가 실패를 만약에 못 하면 4분기에는 다시 급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의 안정지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주식들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 주식들도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쨌든 자 엔비디아가 1등 주니까 이제 오줌 시대 1등이라는 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시가총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죠.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정된, 많이 올라가시다고 많이 내려가잖아요. 2022년도 폭락 장세에서 30%대밖에 안 내려갔고, 엔비디아는 70% 내려가죠. 반도체는 업황이 나빠지면 반타적인 기분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을 고점에서 사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사면 또 경기가 좋으면 따보는 기분 가고,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22년도와 23년도 그때 대폭락하고 글로벌 폭락했을 때 22년도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바닥에서 뭘 사야 됩니까? 반도체가 가장 빠르니까 반도체 주식을 찾아서 사면 되죠. 그럼 세계 1등 반도체는 20년도 이후부터 17년도 이후부터 1등 반도체 누구예요? 엔비디아가 1등 반도체예요. 2017년도에 폭등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사람도 안 사고 우리나라 2020년도도 코스닥 코로나 그렇게 심할 때 저도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지 마시라. 왜 삼성전자를 하시냐. 삼성그룹은 장기 투자는 유일하게 SDI밖에 없다. 그때 10만 20만 할 때 70만 가니까 나머지 삼성그룹주는 안 된다. 왜 반도체를 그러면 엔비디아만 사시면 되지. 왜 반도체를 그렇게 23년도 맞아. 지금도 맞아. 급락하면 엔비디아를 사든지 반도체 사고 싶으면 지금은 반도체에서 인프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25년도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약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AI 에이전트가 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저 AI 에이전트 간단히 말하면 뭐 비서 같은 역할하는 이제 컴퓨터죠. 그러면 그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 플랫폼 구축하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올해 많이 가는 거예요. 반도체 주식보다는 그전에 반도체가 그럼 AI 소프트웨어 가잖아요. 지금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또 이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든 걸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가는 거예요. 이 시세가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그래도 그거에 매몰돼 저는 무역 분쟁 이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중장기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은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같아요. 일본도 미국 분쟁은 뭐 피해고 우리도 피해고 중국도 피해요. 그죠? 그럼 다 같은 조건이에요. 미국이 갖다 팔면. 같은 조건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이 나도 이 세계 대전 2차 대전이 있어도 주식은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뭐 60년 동안 주식 뭐 한 10대번 대폭락 장사 전쟁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주식으로는 깨먹진 않아요. 30년도 해도. 왜? 폭락했으면 어차피 전쟁도 끝나고 주식 올라가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그때 팔지 않을 거잖아요. 안 오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면 목표가 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면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등락하죠. 어제 같은 무역 분쟁에는 미중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미중 협상이 미국과 중국 협상이 주말에 예정돼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했고 미국과 영국에 이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사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트럼프도 주식 사라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대감, 협상, 관세 협상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테슬라도 많이 빠져서 3% 올라가고, 이것도 0.1% 올라가고, 지금 팔란티어는 실적이 괜찮은데 급락했다가 이익 실에 나와서 급락해 다시 7.85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역 협상을 제가 한 결과를 한번 봤더니,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자동차 관세가 이제 기존에 25%였잖아요. 한다 그랬잖아요. 25% 유예가 돼 있지만 이것을 25%에서 10%로 낮춰줬습니다. 대신에 10만 대까지만 낮춰준 거예요. 그러면 10만 대 이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그 10만 대 이상 초과분에서는 25% 관세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도 다른 나라들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만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또 현대차를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엄청 미국에 투자하고 현대차 투자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면 과거의 애플 자기 나라 애플을 관세의 영향이 제외시켜주듯이 애플 부품사 전부 다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도 제외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현대차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해주겠습니까? 개별 기업이니까 어쨌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좀 낮춰주겠죠. 그러면 낮춰주고 영국도 했으니까 하고 어느 정도는 또 하겠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비슷한 결과로 이제 협상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미 관세에 대한 악재는 이미 4월에 반영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에 실적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관세의 영향이 계속돼서 협상이 7월까지 다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나빠진다. 그 지표가 가장 강력히 나올 게 아마 10월 달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10월에 그 지표가 확실히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나 나온다면 4분기 주식 추세 하락을 하게 됩니다. 추세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올라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면 관세 협상 중이니까 그 호재와 악재에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되고 잠깐 또 미국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저께 보면 미국의 양자 컴퓨터 등인 테마주가 많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마주가 강세했는데요. 요 테마주가 강세인 게 바로 보면 테마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최대 매출과 손실폭 축소돼 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D-Wave 퀀텀이거든요. 최초의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D-Wave 퀀텀이 51%는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아이온큐는 매출이요. 실적이 괜찮았어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9%, 리게티 컴퓨팅도 11% 올라가고, 이렇게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추세가 괜찮아요. 작년 연말에 양자 컴퓨터 주식이 수십 배씩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50배 올라갔습니다. 거의. 50배 올라가고, 아이온큐도 덜 올라갔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D-Wave 퀀텀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보시면, D-Wave 퀀텀이, 예상 실적, 매출 예상치 3배가 더 나왔기 때문에, 요 작년도 10월 달에 1달러짜리가 11대 10배 갔죠? 보시면 11월에서 한 달 만에 10배가 한두 달 만에. 그리고 이건 좀 늦게 됐는데 지금 사상 고점이 11.95예요. 그런데 지금 10.4예요. 사상 고점을 돌파하시다고 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실려있죠.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양자는 무슨 양자야. 아직 엔비디아 젠슨왕은 양자는 15년, 20년 뒤에 상용화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엔비디아 칩만 열심히 팔다가 몰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내가 못 봤구나. 양자 컴퓨터에서 이게 상장돼 있구나.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 수준은 미국이 100이라면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는 2%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테마예요.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미국은 양자 컴퓨터 이미 산업으로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멀었습니다. 구글에서는 3년, 4년 뒤에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용화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 아니라 저는 양자 컴퓨터는 2032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서 2027년도에는 제가 이번에 인조인간 3사 아카데미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자율주행이 개화되는 거고 29년도 휴머노이드가 개화도 2032년 양자 컴퓨터 개화 2035년도는 드디어 인조인간 시대가 시작돼서 새로운 지구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인조인간 시대에 AI 혁명 시대 훨씬 더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완전히 세상을 혁명으로 컴퓨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50배씩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아이온큐는 뭐 이렇게 올랐지만 그래서 이 주식들이 보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테마주들의 상승률 볼게요. D-Wave 퀀텀이 실적이 매출세 아직도 그래도 적자예요. 계속 적자예요. 그래도 50% 19% 이렇게 올랐고 서브 로보틱스 배달 로봇 회사도 10% 올라가고요. 그렇게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대다수 주가들이 테마주 주식들이 2달러, 뭐 3달러, 10달러 이런 식이죠. 미국의 주식은 이제 산업화가 시작돼가지고 진짜 산업화가 된다면 1달러짜리는 10달러대, 10달러짜리는 100달러대. 그래 10배의 수익 나는 게 1도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매출이 성장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 그래서 테마주도 잘 모르신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차트도 잘 모르고 주식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같은 테마주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을 200만 원치만 사놔도 100배 먹으면 2억인데 저는 100배를 10년 안에 먹을 걸로 보이지만 그걸 안 바르다가 단 10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럼 10배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배면 200만 원 사면 2천만 원 벌잖아요. 그럼 10년 내에 2천만 원 벌고 나서 저는 3년이가 벌고 또다시 그런 거 인정해서 또 수익 2천만 원 사면 2억이 되잖아요. 그죠? 10배. 이런 식으로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야만 되는데요. 지금 막 금방금방 움직일 거 차트도 모르는데 지금 뭐 조선주라든지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얼마 전에 뭐 발전한 전 변압기 주식을 현대일렉트 저 위에 갔을 때 잠깐 10% 먹으려고 갔다 물리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미 많은 사람들은,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잖아요. 그죠? 실리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100달러대로 가는 거예요. 1년에 갈 수도 있고 내년 뭐 좀 매출이 나와야 가겠지. 그죠? 아이온큐는 30달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움직여요. 보세요. 얼마나 주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게 팔란티어 테크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세일즈포스라든 과거에 소프트웨어를 플랫폼 만든 회사는 지금은 AI 시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닥다리 시대 거고 지금 AI 혁명 시대는 이렇게 팔란티어 테크처럼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1등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 세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폭락했어요. 125달러가 폭락 60달러대 왔습니다. 반타자 마이너스 50%잖아요. 이럴 때 폭락했을 때 그냥 60대, 70대, 80달러에서 그냥 내 모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성장 못한 주식도 있다. 뭐 철강 주식부터 화학주 있으면 전부 다 손절해가지고 그냥 딱 사버리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회복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저는 앞으로 27년도까지고 500달러대 갈 거로 보는데 그럼 지금 4배밖에 못 먹어요. 3, 4배밖에. 그러니까 밑에서 5달러, 10달러 있을 때 100달러가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면 10배가 보장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엔비디아 사면 되고 22년도, 23년도는 그런데 엔비디아만큼 이것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들고 있는 최고의 기업이니까 이게 올라가고요. 엔비디아는 못 가고 이거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가고 나서는 다음 타잖아. 발란티어 테크처럼 이렇게 다음에 폭등할 수 있는 테마가 그 주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FSD로 전환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너무 길었네요. 일단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 국내 주식도 지금 뭐 잘 가는 것은 방산뿐만 아니라 하나그룹주도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은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보다 코스피도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되는데 실적 시즌에 지금 100등부터 200등을 보시면 상승률에
넷마블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뭐, 지난 이 방송, 지금은 하나솔루션. 이렇게 얘기했더라, 한마디로. 뭐, 지금 정치인이 지금은 누구. 그렇듯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 시즌에 넷마블이라는 컴퓨터 이 게임주가 조금 더 실적 워낙 안 좋다가 턴어라운드 돼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저는 정권 섹터로 보기 때문에 AI 펀드 개설, 그다음에 배당 확대, 지수 강세 이런 전망의 수혜 섹터는 정권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주식투자로 돈벌 가장 쉽다는 지금은 정권 시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